긍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거나 뭐 역경이나 시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뭐 요즘에 뭐 자살이라든가 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런 사람들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근육 중에서도 마음의 근육. 네. 네. 그런 느낌이군요. 여기 아이 놀게 하자에 보면 네네. 그 아파트 내 산책을 통해서 아이에게 자연을 느끼고 배우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네네. 아파트도 네. 사실 저도 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니셨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네. 혹시 그 이렇게 산책하면서 아이가 이제 흥미를 좀 보였던 곳이나 어떤 것들 또는 이제 산책을 하실 때 아이에게 자연을 보여주는데 좋은 코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멀리 안 가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정원같이 넓게 차도 네. 안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멀리 나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남들처럼 캠핑 간다든가 막 이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 이제 아파트 공원이나 여기 주변 산을 자주 가고 있는데, 민들레도 아이가 좋아하고 강아지 풀도 이렇게 네. 막 뽑아서 하고, 맞아요, 또 봤어요. 매와 꽃이 피어가지고 매실이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네. 매실차를 좋아하거든요, 아이가. 네. 그래서 신기해하고 되게. 음, 그래서 솔방울도 있으면 주워다가 네. 장난감 만들고, 또 개미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개미가 많아요. 막 이렇게 두 마리가 가면서 이렇게 서로 협동해가지고 물건을 음, 이동하고 그런 네. 모습도 자주 보고 그랬거든요. 어, 네, 그리고 백사동 앞 놀이터 대나무 숲에는 공벌레가 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20마리, 30마리 막 이렇게 잡아서 놀기도 하고 아, 그렇거든요. 그 어린이집, 동일숲 어린이집 예, 앞에 그 네네. 그 대나무 대나무 숲? 조금 있는데, 예, 거기 거기 엄청 많이 있어요. 안에 예, 있어요? 그런 게? 네네. 엄청 많아가지고 공벌레가 만지면 동그랗게 네네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아이들이 막 아, 잡아서 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들이 거기 자꾸 들어가길래 저는 위험할 줄 아, 알고 거기 안에 네네. 혹시 뭐 이렇게 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네. 위험할까 봐 그랬었는데 그런 지난번에 비가 올 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벌레가요? 예. 그랬구나. 음, 그리고 매실은 어디 있어요? 저희 매실 어디 있는지 또 매실나무요? 네. 그것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백사동 어린이집 네네. 거기 이제 그 여기 프리미엄 센터 있는 그 길, 네. 돌길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네. 그네로 가는 길 있잖아요. 네네. 거기 바닥에 돌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매실나무 몇 개 있고, 또 저기 백사동 거기 1, 2라인 그쪽 끝에 네. 또 매실나무 있고 많아요. 곳곳에. 그렇구나. 네네. 혹시 모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매실도 네. 따가지고 놀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몇 개,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그 매실 주스 담아보고 설탕 넣어가지고 되게 그랬거든요. 좋아하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저는 꽃사과만 좀 봐서 코사가, 예. 꽃사과 이제 보여주면 먹을 순 없다. 뭐 이제 네네. 이렇게 했던 적은 있었는데, 네,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덧셈 육아라는 이게 있더라고요. 네. 저희 파트 그 네, 사장에 사장이요. 보니까 네. 덧셈 육아 7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덧셈 육아가 무엇인지 이렇게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데가 어디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와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 엄마인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아이와 엄마가 행복해지는 덧셈 육아에서 찾을 수 있었고, 덧셈 육아란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와 함께 엄마도 성장하는 육아입니다.
아이에게 공부보다 인생은 살아갈 만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엄마에게는 육아는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아낸 책입니다. 아, 그리고 엄마에게 육아는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요거에 관련해서는 네. 어디 가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 김영숙 덧셈 육아 연구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덧셈 육아 연구소라는 네네. 그 웹사이트가 있는 거고 블로그도 따로 네네.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저도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서 저는 아이를 키울 생각보다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라 라는 이 제목이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아이를 진짜 키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여기 주로 이야기가 이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그리고 엄마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네네. 네. 그러니까 초점을 저희는 아이에게 주로 맞췄는데 엄마에게 좀 시점을 좀 돌리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마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지금 단 한 가지 그치?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당장 해야 된다고 하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오늘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네. 확보해라. 네네. 이제 뭐 아이를 봐줄 수 없으면 아이가 잠드는 시간 이후에 아니면 아침에 아이보다 빨리 일어나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뭐 책을 읽는다든가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고 또 자기에 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갔을 때도 네. 될 수 있고. 그런 시간들. 네네. 그 저는 이제 남편 네. 입장에서 육아를 네. 하는데 가끔 이제 다 모두가 잠이 딱 들면 그러면 이제 다 자는구나 이렇게 되는 가끔 이렇게 TV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네네. 약간 TV 보는 거랑은 또 다른 적극적인 네네. 의미에서의 혼자만의 시간인 것 같네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네,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엄마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엄마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꿈이 없어져요. 저도 그랬듯이 또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는 일상생활 아이를 키우고 집안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아이도 언제까지 아이 키우는 것을 할 수는 없잖아. 아이가 크니까 어느 정도 크면 아이도 독립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또 오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그렇죠. 그럴 때 빈 둥지 증후군이 생기고 우울해지는 현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워놨으면 부모님이 자녀의 모델이 되는 거를 이거 말이 잘 안 되나? 자녀의 롤모델이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네네. 자녀의 롤모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들어봤던 말 중에 좀 이렇게 인상이 깊고 기억에 났던 말 중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그 말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녀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장하게 되면 네. 그 자녀들도 성장하는 부모를 보고 네.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정말 아이가 롤모델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또는 엄마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참 좋겠네요. 네. 네. 이제 좀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네. 이 책을 쓰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유의해서 쓰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읽어졌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다 처음이고 서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육아 앞에서는 다 초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느리지만 천천히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과 행복한 부모가 어떻게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지 알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친 엄마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그러니까 서툰 엄마들을 위한 책이군요. 그 혹시 엄마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성이 아니면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만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그런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각오 대신 엄마 자신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명히 자기가 꿈꾼 대로 변화한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대부분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라는 타이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책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긴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동하다 보니까 책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책을 쓰니까 제가 903호 아줌마에서 작가 선생님이 되고, 또 제가 다른 작가님들 사인을 받고 싶어 사인해 주세요 하다가 제가 다른 사람을 직접 사인해 주는 이런 위치로 신분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아이를 키운 이야기도 저자 강연을 해서 마트 문화센터에서 강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켜 가면서 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꿈을 이루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갖고 계신 우리 김영숙 작가님, 그 마을 이웃에서 제가 이런 작가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단순히 책을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성장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찾고 자기의 이름으로 꿈을 더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더 알게 돼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더 재밌는 또는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제가 다음에 또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